안녕, 덕봉이야. 오늘 소개할 주제는 지구가 침략이 어렵기로 유명한 행성인 이유와 캐론군이 지금까지 침략을 위해 총 3번이나 지구에 왔었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야. 캐로로 세계관 속에서 지구는 외계 종족들이 우주에서 지구 근처를 지나다가 봤을 때 멍 때리며 감상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행성이자 아주 평화로운 행성으로 우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대한 군대도 없고 행성급의 파괴력을 가진 무기나 우주 전투가 가능한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생물도 없지. 그런데 대체 왜 전 우주에서도 용맹하기로 소문난 침략 전문 군사 행성인 캐론별에서조차 정복에 실패해서 무려 3번이나 지구 침략을 시도 중이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지구 침략을 시도했던 캐론군의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자. 첫 번째, 6500만 년 전 과거. 캐론군의 파괴 병기 키루르 대 구 지구인. 실패의 이유, 너무너무 강력했던 지구인의 전투력. 첫 번째로 캐론군의 침략을 위해 지구에 온 것은 대략 6500만 년 전의 과거야. 당시는 우주 신사 조약이 생겨나기 이전의 시대였고 당시의 캐론군은 파괴에 의한 침략을 하기 위해서 캐론군 최강의 병기였던 키루르 군단을 이끌고 지구에 왔지. 그러나 당시 너무나도 강력했던 구 지구인들의 전투력에 키루르 군단조차 침략에 실패하고 말았고 이 일은 곧 있을 우주 대사건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지. 과연 구 지구인들이 얼마나 강력했길래 그 공포의 존재 키루르조차 우주 신사 조약 이전 자유로운 파괴가 가능했던 시대였음에도 침략의 실패를 겪으며 돌아갔던 것일까? 아니 잠깐, 6500년 전이라면 지구에 존재했던 것은 누구였지? 여기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캐론인들의 캐론 스타급 필살기 중 하나인 드래고나가 탄생한 이유야. 에피소드 중 캐로로가 뜬금없이 필살기 마냥 드래곤으로 변신하던 장면과 극장판이 나오기도 했었지. 그 드래고나의 정식 플레임은 구 지구인용 캐론병 강화 형태 워리어 스타일 전투 모드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지? 그래, 맞아, 바로 공룡이야. 작중 언급되는 구 지구인이란 바로 공룡을 뜻해. 그렇다면 앞서 말한 우주 대사건이란 무엇일까? 증오를 이용하여 싸우던 제1의 키루르들은 공룡들에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켰는데 그 부작용이란 바로 공룡들에게 높은 지능을 갖게 만들어 버린 것이었어. 그렇게 공룡들은 발전된 과학 기술까지 갖게 되어버렸고 더 나아가선 외계인의 존재와 우주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버렸지. 원래부터 강력했던 전투력 그리고 월등히 발전된 과학 기술력과 우주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 구 지구인들은 지구 밖으로도 활동하게 되었고 우주로 진출하면서 엄청난 공포의 존재로 소문나며 우주 3대 최강 종족의 자리까지 넘보기 시작했어. 이것이 캐론인들의 캐론 스타급 필살기 중 하나인 드래고나가 탄생한 이유지. 드래고나의 정식 플레임이 구 지구인용 캐론병 강화 형태 워리어 스타일 전투 모드였던 이유가 이제 이해되니? 월등히 강해지고 있는 구 지구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공룡보다 강력한 종족인 드래곤으로 변신하여 전투하는 드래곤 워리어 스타일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지. 참고로 작중에서 가루루와 쿠루루가 사용하기도 하는 대항용 병기로 키루루를 처리하기 위한 제3종 특수병기 처리장치 키루미란 데리터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단 한 방을 발사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하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신 그 거대 키루루를 한 방에 보내버리기도 했어. 일정 대상을 말살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항 병기는 캐론별에서 엄청난 필살급 무기라는 의미지. 그렇게 우주에서도 위험한 존재로 인식된 고 지구인들은 기존 우주 최강 종족 중 하나 별의 단죄자에 의해 처단당하고 말았어. 그 장본인이 앙골족 최강의 여자 앙골티아지. 참고로 앙골티아는 앙골모아의 어머니로 아리사 서정크로스의 아버지 네브라의 고향인 암흑성운을 파괴하기도 했었어. 키루루를 이용한 무력과 파괴에 의한 침략으로 인해 일어났던 대사건인 만큼 우주 신사 조약의 첫 등장은 대략 이 시점이 아닐까 싶어. 두 번째, 근대의 과거. 나무무 특무상사가 속해 있던 캐론군의 최고 우수 부대대 지구인. 실패의 이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지구인의 매력.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 캐론군은 다시 퍼롱별을 침략하기 위해 최우수 부대를 지구에 보냈어. 대장도 아닌 그저 소대원 중 하나의 계급이 주임원사급에 캐론군에서 나간 후에 농캐론 지정 캐론인이 되었을 정도로 무척 우수한 부대였지. 이 정도 설명을 들으니 누가 속해 있던 부대인지 기억나지? 그래, 바로 나무무 전 특무상사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야. 과거 나무무 특무상사의 부대가 지구를 침략하던 당시엔 이미 우주신사 조약이 존재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력과 파괴에 의한 침략은 불가능했지. 그렇게 나무무 특무상사가 소속된 부대의 대장은 침략 활동 중에 부상을 입어 마을의 한 소녀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고 도움을 받은 그 대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귀신으로 오해받아 공격을 받기도 했어. 그때 그 소녀는 나무무의 대장을 다시 한번 구해준 후 도망칠 수 있게 해줬고 그 소녀는 물귀신을 도왔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지하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어. 결국엔 그 대장이 감옥에 나타나 자신을 구해줬던 소녀를 감옥에서 구출하는 데 성공했지. 그것이 캐론군의 명령을 거역하고 임무를 마음대로 중단한 것이었는지 나무무와 그 대장을 포함한 부대원들은 처벌을 받으며 캐론군에서 나오게 되었어. 전부 우수한 군인이었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지구인과 접촉하면서 지구 침략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지. 세 번째, 현대. 캐론별의 인기 스타이자 우수한 전투원만 모인 집단의 캐로로 소대대 현 지구인.
실패의 이유, 첫 번째 살해의 이유와 두 번째 살해의 이유를 포함한 강력하고 사랑스러운 지구인, 그리고 너무나 살기 좋은 지구. 현대의 지구는 캐론군에서 누가 침략 소대로 와 있는지, 어떠한 이유로 실패했는지 길게 설명 안 해줘도 친구들이 더 잘 알지? 그래, 맞아, 바로 캐로로 소대야. 현재 지구에 있는 캐로로 소대는 침략 등급 F라는 최악의 평을 받은 침략자들이야. 캐로로 소대가 지구 침략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살해와 두 번째 살해의 이유를 전부 포함하고 있지. 먼저 첫 번째 살해의 이유처럼 너무나도 강력한 강한별과 홍미나, 그리고 유나라와 유나라의 부모님 등 강한 전투력을 가진 존재들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 물론 캐로로 소대의 소대원 중 그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지구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며, 더 나아가선 단독으로도 지구 침략이 가능하긴 하지. 다음으론 두 번째 살해의 이유처럼 지구인과 과도하게 가까워졌다는 점이야. 캐로로와 강우주, 기로로와 강한별, 타마마와 유나라, 쿠루로와 사빈 선배, 도로로와 권설화 등 누구보다 가까운 파트너인 동시에 친구가 되어버려서 지구 침략을 더 망설이게 되었지. 물론 이외에도 캐로로의 우유부단하고 게으른 성격, 과격한 기로로와 평화를 추구하는 도로로의 가치관 및 의견 차이, 우주 신사 조약 등 침략에 실패하는 경우의 이유는 아주 다양해. 그러나 그 중에서도 현대의 지구가 침략하기 어려운 이유는 너무나 살기 좋은 행성이라는 점이야. 아무리 캐론인에게 맞지 않는 환경을 갖고 있고, 또한 지구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캐론별을 비롯한 수많은 외계 행성보다 훨씬 뒤처지기도 하지만, 지구엔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도 많고 아름다운 곳도 많으며 맛있는 음식과 흥미로운 물건들,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 동시에 평화롭기까지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선 지구가 침략 의욕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기운을 내뿜는 행성이라고 불리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 지구엔 숨어 사는 외계인이 많으며, 본래는 침략자 외계인이었으나 지구에 와서 나태해진 경우도 많고, 평화와 여유를 찾아 지구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외계인도 많지. 어떻게 보면 역대의 지구 중 현대의 지구가 가장 침략하기 힘든 별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그리고 현재 지구 침략 담당 소대가 침략 등급 F급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캐로로 소대지만, 현 시대에 맞는 가장 훌륭한 침략을 해내고 있는 소대라는 평이 있기도 하지. 우주 신사 조약 이후에 가장 걸맞는,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신사적이며 가장 평화로운 침략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캐로로 소대야. 그럼 지구에 처음 온 캐론인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 시대 파괴의 유산이자 공룡시대에 활동했던 제1의 키루루, 아니면 그 키루루를 다루던 캐론군의 고위급 간부들? 전뭐 아니야. 지구에 처음 잠입하는데 성공한 그 위대한 인물은 바로 전 우주 제1의 귀신 잡는 중사라고도 불리며, 캐론군 소속 사상 최초로 퍼렁별 잠입에 성공한 전설적인 남자, 바로 캐로로의 아버지지. 잠깐, 첫 침략 시도가 공룡시대였다고 말했잖아. 그보다도 이전의 시대에 지구를 처음으로 발견한 인물이 캐로로의 아버지라니. 캐로로의 아버지는 대체 연세가 어느 정도라는 거야? 그래, 맞아. 여기서 생기는 또 한 가지 의문은 캐로로 아버지와 캐로로의 나이 차야.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해줄게. 일이 많아질까봐 귀찮아서인지, 중사라는 계급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캐론군의 대원수 업적이라고 설명해서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의 엄청난 업적을 자랑하는 전설적인 영웅이 진급도 안하고 자유를 추구하며 중사의 계급에 머물러 있던 사나이 캐로로 아버지. 바쁜 것을 싫어하며 여유와 자유를 중요시하던 캐로로 아버지의 성격만 보아도 당시 굳이 지구 침략을 시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대충 알 수 있지. 더 나아가서 지구는 캐론군 외에도 별을 파괴하는 것이 직업이자 종족 특성이기 때문에 행성 파괴쯤이야 일도 아닌 별의 단죄자들 중 하나인 우주 자정착용과 그 우주 최강 종족 중에서도 최강이라고 불리는 앙골족이 3번이나 다녀갔던 별로 유명하기도 해. 그럼에도 아직까지 멀쩡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별로 우주에서의 지구는 침략 난이도가 높은 걸 넘어서서 놀랍고 특이하다는 평을 받는 별이기도 하지. 행성의 종말을 선언하는 종족인 앙골족이 지구를 3번이나 방문했던 이야기 또한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줄게. 캐로로 아버지라는 전 우주급 파괴력을 가진 존재가 다녀갔음에도 멀쩡한 별, 캐론별의 최종 병기이자 파괴의 상징인 키루루조차 전투에서 패배하여 침략에 실패했던 별, 캐론군 최고급의 우수 부대조차 침략을 포기하고 캐론군에서 나가게 만든 별, 우수한 군인들만 모였다는 캐로로 소대 또한 매일같이 침략에 성공했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별, 행성을 파괴하는 것은 일도 아닌 별의 단죄자 우주 자정작용과 행성의 종말을 선언하는 앙골족이 3번이나 방문했음에도 멀쩡히 존재하고 있는 별. 이렇게 대단한 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바로 퍼렁별, 지구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이 별이 우주에선 놀랍다는 평을 받고 있는 곳이지. 그러니 우리 모두 앞으로는 이 아름다운 퍼렁별, 이 지구를 더욱더 아껴주고 사랑하며 지켜가자고.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퍼렁별의 인간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며 인생을 재미있고 힘차게 살아가 보자. 모두 화이팅이야! 하하하! 더 궁금한 점이나 내가 빼놓고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야.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해. 그럼 시청해줘서 고마워.